세금에 완전 꽂혀가지고 세금과 공급으로 전환했으니까 네. 아 그럼 이제 강세장이 끝날 만한 환경이 된 것 같다. 이래서 네네. 2019년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 약세장이 찾아올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공급 부족 효과라든가 수요 강세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가열차게 상승을 했고 네네. 이제 저는 완전 틀린 전망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네. 올해 하반기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는데 네. 다만 상반기 기조가 매우 강세장이었고 지금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 마켓으로 변했고요. 네. 그리고 뭐 그게 대출받고 집을 사는 분들이 좀 더 대출받고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규제도 1주택자한테 좀 완화가 됐고요. 네. 7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은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는 1주택 갭 투자 같은 경우에도 7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 갭 투자할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좀 생기신 가구들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수요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매 시장도 이제 이상해져가지고 네. 주택임대 사업자로 잠겨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으로 많이 잠겨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종전에 다 플로팅 돼가지고 주식이 뭐 다 상장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우리 사주로 묶여 있고 네. 뭐 보호예수로 묶여 있고 막 그렇죠. 이런 주택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거래되는 시장이 플로팅 물량이 작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격의 시장성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몇 건으로 막 네네. 가격이 찍혀버려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냈는데 그 기저에 결국에는 수요가 얼마니까 공급이 얼마고 하는 얘기를 뭐 저 내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관성상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현재 한 3억 정도로 네. 주식에 그냥 올인한 무주택자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포트를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약간 옮길 필요는 없을까요? 그런 3억 원 같은 그런 목돈이 생겼다면은 네. 내 집 마련 나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네, 왜냐면은 자가주택이 주는 효용이 네. 그 주택가격 이상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결국 부동산이 주택이라는 거를 평생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만 무주택은 현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어요. 네. 뭐 청약도 생겼고 네. 그 다음에 뭐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지가 다양하잖아요. 선택지가 다양하니까 차제에 부동산 시장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부 후에 그냥 뭐 당분간은 이제 그러니까 청약을 노려보긴 네. 하던데 투자는 그냥 주식을 좀 돌리고 있자. 기존 주택 사버리면 유주택 되니까. 네네.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계속 청약시장 노크하고 이런 거는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난 부동산 아예 몰라. 네. 주식은 좀 벌었어 해보니까 주식이 그냥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타 자산군에 대해서 네. 그 공부를 하고 다 이해한 상태에서 A 자산군을 선택했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그게 아니고 이쪽 자산군에 대한 일단 맹목적인 디스 잘 네. 모르겠다는 불안 네. 그러니까 이게 저의 지론 중에 하나가 모르면 스트레스란 말이 있거든요. 네네.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또 사람 본성이어갖고 그러니까 난 주식은 좀 벌었는데 부동산은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식이 낫겠지 이러면서 네네. 주식이 좋다는 그런 이론들만 막 받아들이는 그런 모자이크 이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반대로 그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네. 부동산으로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떤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늘. 그러니까 무주택 포지션인 분들은 자, 여기서 팔고 부동산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꼭 하시라.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물론 양은 적지만 이게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사전 청약은 수도권 공공택지이다 보니까 네. 특별 공급이 85%에 네네. 해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특공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다만 이제 특공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특별 공급 대상이 주로 누구냐라는 것도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청약부터 또 그래도 역시 뭐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는 제 책을 꼭 읽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세요. 이게 특별 공급이라는 게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해 네.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네. 20% 정도 비중으로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네네네. 많겠죠. 그다음에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거의 35% 정도 네. 배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30대에서 30대 후반? 30 신혼부부 말 그대로 결혼하고 그다음에 네. 혼인 7년 이하 네. 그리고 혼인 신고하고 7년 이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이 있어가지고 생애 최초도 소득 기준이 있고 생애 최초도 결혼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가구 구성원 전체가 평생 집이 한 채도 없으셨어야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 신혼부부는 결혼 혼인 7년 이하이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있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다자녀. 다자녀 특공이 있고 다자녀는 말 그대로 자녀 수 3인 이상인데 네. 다자녀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거는 이제 신혼부부 특공을 이제 자녀가 없어도 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죠. 왜냐면 네. 신혼부부 특공 당첨 방식이 자녀가 많아야지 당첨이 되도록 그러니까 네. 신혼부부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결국 순인의 결국에 경쟁을 하게 애가 되면 둘이 있어야 돼요. 네. 순인의 경쟁을 하게 되면은 자녀 수가 많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 수가 없으신 분들이 생애 최초를 넣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뭔 소용? 결국 다 다자녀 특공이 네. 그로 점점 다 비슷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네, 아, 그건 그렇게 사실 진짜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특공이 전체 공급의 8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주택 일반 분양인데 네. 국민주택 일반 분양도 순위 순차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 납입 횟수가 많거나 네. 통장 납입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납입 금액이 요즘에는 다 2천만 원 정도도 2천만 원이면 거의 한 17년에서 네. 18년 정도를 네네네. 이제 납입을 해야지 네. 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거를 갖고 계신 무주택자는 벌써 나이가 40 후반 그렇죠. 50대고 그러니까 지금 3040의 기준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3기 신도시 현재 분양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구들 중에서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가구들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기존주택을 대출 끼고 사거나 전세 끼고 사는 게 이제 매매 시장의 트렌드로 나타나게 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많이 강세가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기존주택 전세 끼고 살려고 생각했던 그런 가구들이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흡수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꼭 이걸 떠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2030 세대 분들, 특히 뭐 30대 후반 아직 이제 무주택자 분들 중에 기존 네. 아파트를 사는 거는 좀 네. 현실적으로 좀 걱정도 많고 네. 고민도 많이 하는 분들이 청약을 많이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네. 꼭 뭐 사전 청약, 뭐 3기 신도시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거의 제도를 아까 뭐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뭐 민간이든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세요? 그냥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약제도는 어쨌든 특별공급 비중이 네. 작년 710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네. 많이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생애 최초를 많이 늘렸는데요. 네. 여기서 그 정부의 고민이 네. 드러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원래 청약제도는 뭐 추첨제와 가첨제가 혼재가 되어 있었던 제도였는데 과거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가점제라는 개념 자체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고 통장 오래 가입했으면은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제도 자체 갖고 있는 성격은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 파리 대책 발표할 때 네.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비중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로 100%. 갔고요. 네.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대폭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점이 낮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층에서는 청약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죠. 네, 제가 그거를 그래서 파리 이후에 청약 도태됐다고 하죠. 네. 30, 40 세대들은 그러니까 45세 이하까지는 네. 청약에서 거의 도태가 돼요.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국회 이제 뭐 보좌관이 연락이 왔길래 국토부에 전화해서 데이터 받으라 하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왔는데 2017년 이전까지는 30대 청약 당첨률이 서울시 기준으로요. 투기과열 지역인 서울시 기준으로 40%대 당첨이 됐었는데 현재는 8% 당첨이 돼요. 그러니까는 30대는 당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점수가 60 몇 점이어야 되는데 20 몇 점, 30점대예요. 네, 사람들. 20점, 30점 갖고 청약당장 어떻게 네. 돼요? 아마 그러니까 일반 공급 기준으로 네. 민영주택 일반 공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당첨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주택 갭 투자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청약제도는 그러니까 원복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네, 지금 네. 큰 틀에서는 네네네. 잘못됐다. 네. 가점제로 간 것이 잘못이다. 가점이 100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네. 세상에 100%인 제도는 없거든요. 네. 수능 100%, 네. 뭐 내신 100% 이러면은 제도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네. 100%인 제도는 없는데, 그리고 재건축할 때도 네. 재건축 동의 75% 동의 받으면 재건축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정비사업 동의율 100% 네. 해보면은 그게 재건축이 돌아갈까요? 절대 안 안 되죠. 돌아가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박기 나오기 시작하고. 청약도 원래 75 정도였다면 그냥 네. 다시 70으로 원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주로 당첨되는 분들은 거의 50대, 50대 후반. 이상.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무주택을 거의 뭐 15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네네. 사실상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분들 아니고서는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네.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2순위에 대해서도 예비 당첨이 네. 다 300%, 500% 늘어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뭐 줍줍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줍줍 불가합니다. 네. 그 해당 지역에 살아야 돼서. 당해 지역만 네, 되죠. 당해 지역, 그 지역만. 당해 지역 거주해야지 줍줍 되니까. 그러니까 청약 제도가 물론 이제 거기 사시려고 청약하시는 건 맞는데 네. 지금은 너무 해당 지역에 오래 산 5060 세대들에게 청약이 너무 유리해졌고 그리고 지금 3040 세대들의 그 불안함을 청약 시장이 더 만들어 버렸달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네. 결국에는 다 뭐라 그럴까 30대들한테는 안 갈 거잖아요. 다 이제 일반 공급 됐을 땐 가점제로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뭐 만약에 여기서 좀 청약 제도가 좀 개편이 돼야 된다고 뭐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뭐 저도 거기에는 이제 100% 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뭐 가장 쉽게 뭐 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예. 뭐, 저는 큰 방향은 소형일수록 추첨 확대고요. 음, 네, 지금은 정반대인 거 아시죠? 네. 소형일수록 가점, 그렇죠. 대형일수록 추첨인데 네. 그냥 소형일수록 추첨을 확대하는 게 큰 방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영주택의 가점 추첨제 비중을 원복하는 거. 그래서 청약시장에 일단 밸런스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가점제를 그러니까 생초를 확대하고 이런 특별공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8위 때 100%로 했던 그 투기과열 지역이랑 조정 지역의 가점 퍼센티지를 8위 이전으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너무 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아진다. 완전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복잡하죠, 생초 나고 지금. 뭐 나고 뭐 나고 하면서 엄청 복잡해졌는데 그 생초를 넣은 이유 자체가 네. 추첨을 좀 넣어야 되겠다. 네. 너무 가점을 했더니 시장이 30대가 갭 투자를 하네? 네. 그러면은 원복을 했어야죠. 네. 이거는 임대사업자법도 똑같아요. 임대 3법도 똑같아요. 임대시장 2+2 하면서 임차료 폭등했더니 네. 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원복하면 되죠. 원복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봤더니 좀 안 된다면은 다시 돌리면 그만인 건데, 그거를 네, 그냥 할 사람, 사과하고 네. 맞습니다. 그걸 이거 한 사람은 네. 나갔고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오히려 또 원복을 하려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 네. 뭐냐면은 그냥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됐고 좀 미안하다. 부족했고 미안하다.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리겠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말 한마디에 되게 사과에는 또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3기 신도시가 어쨌든 대규모 공급책인 거는 맞으니까, 그러면 그게 근데 당장은 안 되잖아요. 네. 당장 입주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공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공급 문제가 네. 시장에서 그렇게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만약에 정부라면은요. 네. 80년대 말에 그랬는데 특례 용적률을 줘가지고 일기 신도시를 건설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일반주거 3종 국회법에 있는 막 일반주거 3종 가지고 그래 우리 300%까지 줄까 이런 천진난만한 이런 순수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특례 용적률을 부과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대단위로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다 공감되지 않냐. 주택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어쨌든 가장 고밀도로 지어가지고 뭐 네. 나는 이제 500% 이상의 용적률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건설을 하겠다. 대신에 뭐 녹지나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이러면서 막 풀고 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국토부 장관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 네. 특례 용적률 밀어붙였을 거예요. 뭐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네네네. 생각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시장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말고 떠나가지고요. 네. 저는 서울시에는 점점 주택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도심지의 역할을 해라. 예. 서울시는 업무, 사회, 공연, 문화 이런 건축물들이
주택보다 서울시에 많이 건설되는 게 좀 더 좋은 형태가 아닐까. 주거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 주거지도 좀 뭐랄까 당연히 고밀도여야 되겠죠. 네. 지금보다 무조건 고밀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서울시 전체가 경기도보다 저밀도로 개발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서울시 주택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뭐 뾰족한 도시 얘기하지만은 저는 비유로 수도권은 도넛처럼 네. 서울이 오히려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도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택의 가치가 매우 높은 거예요. 네. 그 수도권의 센터인데 네. 저밀도로 개발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 주거 희소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밀도로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반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도심은 고밀도 개발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 밀집돼 있는 도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 네. 안에서는 네, 도심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직장도 많고 인프라도 많은데 집 퀄리티도 좋잖아요. 심지어 어찌 보면. 저밀도고요. 저밀도고. 네. 그런데 원래 이제 일반적인 이제 뾰족한 도시들은 네. 주거 퀄리티는 외곽이 좋고 네. 대신 출퇴근을 좀 멀리 네. 하는 거고 네. 도심지는 진짜 빽빽하게 맞아요, 지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서울은 밀도도 낮은 완전히 그 쾌적한 주거 환경인데 도심 한복판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 너무 쾌적해. 메리트가 있어버리는 거죠. 한강도 있어 막 네. 공원도 이렇게 넓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는 고밀도인데 교통 좋고 여기는 저밀도인데 쾌적하고 네.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 다 갖고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있죠. 네, 이쪽에. 그래서 비교 불가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매우 높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주택을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인데 늘리는 방법이 그냥 고밀도 개발을 하자고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 결국에 뭐 30, 40, 그러니까 35세에서 45세 정도, 30세에서 약간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린 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 세대 분들은 지금 어쨌든 집을 마련하는 게 좀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졌죠.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님을 모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집을 마련해라. 지금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뭐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인 분들한테 이렇게 좀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좀 해소하는 한마디를 해주실 수 네, 있다면. 일단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네. 집을 마련하는 거에 너무 구애를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혼인 자체가 30대 초반보다는 중후반으로 막 혼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혼 네, 안 한 분들은 네, 집 결혼 안 한 내 집 마련을 분들이나 좀 아니면 혼인 초창기 고민해라. 분들은 그러니까 혼인이 이제 임박한 분들은 네. 막 저는 오피스텔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서로 생각해요. 출퇴근하면서 네.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그냥 청약 도전도 해보고 네.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이런 거 도전도 해보고 또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돈 마련하면서 막 네. 투자를 늘려나가고 그다음 본인 주식도 좀 소득에 해보고. 본인 소득의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화시키면서 네. 이런 거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0대까지 갔다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네, 보통 아이 때문에. 네네. 고민을 하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청약이 될 만한 분들이라면 청약을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사실 청약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청약이 네. 그 돼야지 자기가 들어가는 거지. 네네네. 뭐 청약이랍시고 이제 본인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 가는 게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저는 탐방을 많이 가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알면은 좀 덜 스트레스 받거든요. 모르는 지역에 가서 청약해서 살 생각하면은 매우 큰 스트레스인데 네. 그 동네를 몇 번이라도 가보면은 이제 훨씬 더 그런 스트레스 수치가 줄어들어가지고 청약을 설령 준비한다 하더라도 제 말은 본인이 이제 어떤 거주 지역에 진짜 자기 사는데 뭐 금맥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떤 거주지를 영원히 속박시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어떤 데 살면 내가 거기 평생 산다고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네. 약간 어느 정도의 거주 이동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막 돌아다니 보시다 보면은 네. 여기 기존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고 청약을 받을 수도 있고 대신에 3말 4초 정도가 됐다면은 네. 내 집 마련에 되게 매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자가주택이 마련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거 안정성이 정말 너무 올라가서 그렇죠. 그 일도 잘 되거든요. 솔직히 네. 말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지죠. 마음 완전 편해지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시기라 하더라도 사실 돈은 더 많이 나가고 있을 때여가지고 네. 돈이 아주 여유가 있을 수는 없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대출 갖고 이렇게 살고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여유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과 주식을 그래서 척지지 말고 네. 예, 둘 다 항상 항상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방식을 할 땐 이 방식을 하고 저 방식을 할 땐 저 방식을 하고 이러면서 자산을 이제 네. 돈 걱정을 이제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쪽을 하더라도 청약만 너무 보고 있지 말고 청약도 네. 공부하면서 네네. 이제 일반 매매 같은 것들도 어차피 청약을 하려면 지역도 다녀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네네. 좀 다니면서 공부를 네네. 해라. 결국에는 네. 공부하고 경험을 해보라. 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분양권 같은 거 사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네. 뭐 분양권 전매 막혔지만 막 요새 막 약간 편법으로 입주 기간 늘려가지고 전매 네. 허용하게 해주는 그런 단지들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나한테 별로 큰 자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은 네. 그냥 좀 등한시해도 되는데 일단 부동산은 너무 커가지고요, 규모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너무 바쁜데요. 주말에 네. 집 보러 갈 시간도 없는데 이거 아주 게으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나가서 움직이는 자산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그냥 내 인생에 거의 네, 10년에서 15년을 좌지우지하는 네, 본인이 거예요. 한 10년 정도 번 돈을 이제 네. 이걸 살지 말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슈가 맞아요. 내가 바빠가지고 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생각해요. 되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불 밖으로 나가가지고 움직여서 이제 현장에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일단 이 이슈가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거 완전 정복해야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놀러 다녀도 놀러 다녀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